서울의 대홍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90년 나흘 동안 총 48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관측 이래 7번째로 기록된 서울 대홍수였습니다. 삼성동, 대치동의 저지대도로, 풍납동 주변 등 물에 잠긴 저지대 지역은 대부분 도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강남 일대는 대표적인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2001년에는 단 하루의 비로 고속터미널역과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2011년부터는 게릴라성 폭우가 늘면서 침수 피해가 더 잦아졌습니다. 2010년 이후 지금까지 강남 일대가 완전 침수된 것만 총 5차례. 강남 일대 침수가 빈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대가 낮은 지형적 특성 때문입니다. 주변보다 지대가 10m 이상 낮은 항아리 형태로 비가 내리면 고지대 빗물이 한데 모이는 집합소가 됩니다. 서울에 3일 동안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던 2011년 7월. 물기를 머금은 우면산 토사가 미끄러져 도로와 마을을 덮치는 대형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16명이 희생됐고 수백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했다고 당시 사과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시민 여러분들에게 닥칠 고통과 불편, 불안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합니다. 그 후 빗물이 강남 일대로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대역 주변의 빗물을 반포천으로 빼내는 유역 분리터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직경이 7.1m에 달하는 거대한 유역 분리터널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완공을 앞둔 터널에 직접 방문해 강남 주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기대가 크고요. 일단 임시로 올 여름에도 집중호우가 내리더라도 대비할 수 있는 임시 사용이 가능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올 여름에 폭우에 대비할 수 있게 된 게 상당히 기쁩니다. 이번 집중호우 때 유역 분리터널은 제대로 작동했을까? 현재 터널은 내부 공사는 모두 마치고 주변에서 자재 반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 관계자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시공돼서 완료했고 그 가동 중에 있고, 근데 이제 반포천 유역 분리 터널이 이제 1.2km에 광경이 한 7m로 뚫어서 터널로 이제 반포천 중류로 직방류하게 하니까 큰 피해는 줄였다고 그러지만 그 이상의 비가 왔기 때문에. 터널 설비는 제대로 작동됐지만 비의 양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이게 다 유수지예요. 아, 여기가 다? 네. 평상시에는 체육공으로 썼다가 빗물 펌프장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배수 시설입니다. 폭우 당시 이 거대한 운동장도 빗물로 가득 채워졌다고 합니다. 한강 수위가 높고 비가 계속 넘어 들어와서 지금 차 있는 거예요. 아예 바닥까지. 평소엔 아예 바닥까지 다 빼놓는데. 저쪽 운동장 바닥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당시 고였던 물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유수지에 가득 찬 빗물은 내부에 설치된 펌프를 이용해 하천으로 빼냅니다. 1976년 펌프장이 세워진 후 처음으로 펌프 17대가 동시 가동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돌린 거는 요거 저진 이후로 처음. 17대 계속적으로 돈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그렇게 돌았습니다. 이런 빗물 처리장이 서초구에 7개. 그중 반포는 규모가 가장 크지만 이번 비의 양은 처리 용량을 넘어섰습니다. 여기 반포가 가장 넓은 데는 30년 빈도예요. 네. 30년 빈도면 93mm까지 견디는 수위거든요. 근데 네네. 다른 펌프장은 10년 빈도가 많습니다. 10년 빈도면 한 75mm. 시간당 75mm. 그 정도뿐이 커버가 안 돼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측정한 거 보니까 123mm가 왔어요. 시간 최대. 시간당. 그러면은 장마도 아닌데 장마 때보다 더 많은 비가 쏟아진 이유는 서로 다른 성질의 공기가 맞닥뜨리면서 형성된 정체 전선 때문. 여기에 지구 온난화가 물폭탄을 키웠습니다. 우리나라 연근해 주변의 해수면 온도 자체가 지난 3개월 전부터 계속 따뜻한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다 상태가 상대적으로 지금 더 뜨거우니까 더 많은 양의 수증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도 된 거고, 시베리아 지역에서 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쪽으로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공급이 되면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비가 이제 내리게 된 거죠.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관악구도 물바다가 됐습니다. 배수 시설이 기록적인 폭우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침수 피해가 도시 곳곳에서 발생한 겁니다. 대부분 도로를 따라 묻혀 있는 하수관로. 빗물이 도로 위로 흘러넘치면서 대로변 상가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인들도 이런 피해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저쪽에 이제 하수도가 하나 터졌는데 그게 거의 2m 넘게 엄청 크게 터졌어요. 9시 넘어서부터 거의 한 12시, 1시까지 계속 솟구친 것 같아요. 역류 지점 바로 앞에 있는 가게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런 거 하나입니다. 아, 건너편에서 누가 찍은 거네요? 네. 아이고. 네. 2m 넘게 치솟은 빗물. 현재 대부분의 하수관로는 10년 빈도의 강우에 맞춰져 있습니다. 115년 만에 폭우를 견디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그게 박스가 있을 거예요. 하수 박스. 보통 이제 원형관이 있고 그 하수량이 많은 부분은 박스로 해요. 그러면 그게 압에 의해서 이렇게 폭발하듯이 뜨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 이제 빗물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철판 자체가 뭐 1톤인가 넘어도 그게 확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서 터지니까 그 물이 다 이쪽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 뚜껑이 왜 열려? 아무리 우리 지금 그림천 때문에 무슨 뭐 그랬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림천이 그렇다 해서 그거 방비를 못하면 어떻게 여기 마을 사람들이 다 죽으라는 얘기.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과거 강수량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하수도 시설로는 이번과 같은 도시홍수 예방이 불가능한 상황. 여기에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홍수와 가뭄의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발생 빈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를 반영해 하수도를 확장하는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합니다. 이번에 발생한 이 강수량이 최근 50년 중에는 가장 높은 피크치일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배수 용량의 설계를 할 때는 최근의 50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피크치에 적응성이 있게끔 설계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문제는 이렇게 설계 용량을 피크치로 감안을 하고 또 미래 상황을 예측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설계에 반영되고 또 이런 것들이 배수관로의 교체라든지 또 시공으로 다 이루어져서 서울시가 이런 부분들의 시스템을 갖추는 이런 과정들은 짧게는 10년, 20년 혹은 더 길게 걸릴 수도 있거든요. 이 사업은 땅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생색이 나질 않아요. 만들 때는 만드는구나 하고 일반 시민들이 보지만 만들어 놓고 나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어떤 효과냐, 정치적인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지도자들이 긴 안목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해야 된다. 그게 선제적이거든요. 서울이 물바다가 된 다음 날 오세훈 시장이 피해 지역을 찾았습니다. 산사태로 축대가 무너진 아파트. 일부는 대피소로 피신했지만 정전과 단수로 대부분 주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 주민들은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환자들, 임신부들
추석하는 분들 어떻게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지금요 전기수도가 최고 문제예요. 전기수도가. 네, 시장님 좀 빨리 좀 해서 부탁 좀 드릴게요. 어제부터 우왕좌왕만 하지 지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 10일 오세훈 시장은 시민들의 희생과 피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폭우 당일 재택 지시로 논란을 빚었던 윤석열 대통령도 사과했습니다. 국정 운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 것은 취임 후 처음입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폭우 당시 당국의 초동 대응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비만 오면 이렇게 나는데 어제번에는 관악구청에서도 문자도 안 오고 오지도 않고 문자 안 왔어요? 안 왔어. 그래갖고 내가 나중에는 치수까지 전화를 했어. 막 여기 물 풀 때 그랬더니 난 그치 안 들린다고 X더니 알았다고 조치한다니 개뿔 나오지도 않고 동사무소 전화도 안 받고 전화하니까 또 막 코로나만 자꾸 알더라고. 아 내가 징그럽더라 징그럽더라. 초유의 재난 앞에서 수재민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복구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근데 모두가 지금 호수도 없어. 호수도 아무것도 할 방법이 없는 게 지금. 인력이라도 지원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전기도 있잖아. 우리 보기에 전기도 안 들어요. 네? 이게 말이야 되냐고. 절차나 말까는 무슨 절차 타령하냐고 지금.